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였습니다. 최근에요, 이 대통령실이 대기업들에게 이른바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사람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이 이 무속인으로 알려진 이 법사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대통령 부부와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건진법사라는 인물,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건진법사가 최소한 7년 전부터 김건희 씨와 잘 아는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를 내렸건만 건진법사 말은 들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지시는 거역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건진법상가 무슨 법상가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이거 30만 되는 사람 반발하면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한참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다시 등장을 한 건데요. 선대본부 산하 한 본부에서 활동한다는 의혹도 당시에 일었었고 윤석열 당시 후보의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대선 당시에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이 무속인이 선대본부에서 활동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발빠르게 선대본 산하의 네트워크 본부라는 조직을 해체하기도 했었죠.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무슨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그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선대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대선 때 등장했던 저 건진법사라는 인물, 선대본부의 이 네트워크 본부 해체되면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렇게 이 사칭을 하면서 다녔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느 정권이든 간에 네. 그 권력 주변에는 그 권력을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모든 정권이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불법적으로 호가호위하고 또 무슨 인허가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면 그것을 미리 차단하고 네. 경계하고 일벌백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권력 주변에는 저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파리 때처럼 네. 그 권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 과거에는 캠프 때서부터 낯선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네. 서로 경계하고 네. 그리고 그 캠프 기간이 조금 길다 보면은 차츰차츰 걸러지는 자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캠프 경우에는 워낙 짧은 시간에 모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크다. 네. 그거는 피할 수가 없다. 네. 하지만 지금이라도 네. 호가호위해야 하는 이런 그 세력, 인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네. 이런 그 의심, 이런 그 여지를 없앨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저 장면이 대선 때 이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그 무속인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안내를 하는 모습, 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야당으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먼저 발빠르게 지금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렇죠? 글쎄요,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을 해도 별로 여론에 민감하지 않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위험 요인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또 건진법사 우리가 떠올리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고요.
문제점이 많았다는 게 지금 또 이렇게 주마등처럼 좀 지나갑니다. 뭐 네. 그중에 소문일 수도 있고 뭐 확대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 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들이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이 법사가 또 어쨌든 본인이 별도의 유튜브나 이런 거 활동을 하면서 계속 좀 국민들한테 좀 노출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위험 요인은 우리 국민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건진 법사가 를 생각하면 또 우리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네. 뭐 이 두 분의 친분 관계가 결국 어떤 대통령 선거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가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지금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걸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리스크로 네.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건진 법사,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이런 첩보가 입수된 건데, 이 건진 법사라는 사람 이외에도 또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인이 실제로 여권의 유력 인사, 국회의원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추가로 확인이 됐다고요? 글쎄요, 건진 법사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옛날식 방법 아닙니까? 정치권에 접촉해서 내가 가까우니까 선거에 좀 도움을 주겠다, 공천을 돕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진부하고 이런 방식이기도 한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런 방식이 통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과연 정말 그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이런 식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서 정치권이나 권력 쪽에서 뭔가를 탐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하면 권력형 비리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인사나 정책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데서까지도 뭔가 정말 그 어두운 뭐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요,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 이러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속히 공적 시스템을 재건해야 됩니다. 비서실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진 법사라는 사람, 그리고 건진 법사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모두 공직자가 아니고 민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움직이려면 아마 공직기강 비서관실 뭐 이런 데서 움직여야 되는데, 민간인들을 상대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당장 취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저런 민간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권이든지 많았습니다. 네. 심지어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당시에, 제가 현역 네. 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과 불필요하게 접촉을 한다든지 향응 접대를 받는다든지 네. 이런 거는 일벌백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또는 이제 현역 정치인인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게끔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미리 경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공천 줄게 그러면서 접근하는 거는 거의 다가 아마 이제 내후년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닐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그냥 공직에 있고 현직 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끔 대통령실에서 각별한 주의를 주고, 네. 또 당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차별 받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죠. 네네. 그렇게 그 시스템을 만들면 되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또는 전혀 상관없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부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거기에 속아? 라고 하시겠지만,
또 이 절실하게 공천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면 또 넘어가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크게 알려야지 아마 이렇게 속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과거에도 공천권 유명 정치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번 경우와 상관없이.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갈 정도의 그 소양인이라면은 제가 볼 때 공천 받을 일도 없고 당선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늘 그 내가 누가 가깝다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늘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공천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천 받을 일이 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네. 볼 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종종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정치인이 있다는 말은 이번 건진법사와는 상관없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가 언급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